중소기업 ESG 사건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 5호전선 산업안전 은폐 사건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단계 사망사고 보고 지연 및 조사 생략. 2021년 5호전선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즉시 보고 의무를 지연 수행하거나 일부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사고 즉시 관계 당국 고용노동부 등에 보고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5호전선은 보고를 지연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 조사팀이 구성되기는 했으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경영진의 승인 없이 외부로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 결과 사고 원인 규명은 지연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 요인 예컨대 안전장치의 부재, 현장의 안전관리 절차 미비, 교육 부족 등은 적시에 파악되지 못했다. 사망사고 초기 대응의 실패는 단순히 보고 절차를 어긴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었다. 특히 보고 지연은 규제기관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단계 구조적 개선 계획 부재.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5호전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구조적 개선 계획을 신속히 수립 시행하지 못했다. 중대재해 이후 기업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편, 작업 환경 개선, 위험평가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5호전선은 규제기관이 요구한 안전대책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쳤으며 장기적인 안전문화 구축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안전관리 조직의 역량 강화나 안전예산, 증액과 같은 구조적 투자가 지연되면서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촉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내부적으로도 안전규정 준수와 위기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단계 ESG 평가 하락. 내부조사 실패와 구조적 개선 부재는 결국 ESG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ESG 컨설팅 기관은 5호전선의 리스크 관리 실패, 윤리경영 부재를 지적하며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거버넌스지 점수 하락.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 독립적 조사 절차 부재, 안전사고 대응 지연 등이 거버넌스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사회S 점수 하락.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망사고 이후의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노력 부족이 사회적 책임 평가를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5호전선은 장기적인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ESG 평가 하락은 투자자와 고객사의 신뢰 저하로도 이어졌다. 특히 글로벌 거래처와의 협력 관계에서 ESG 평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회사의 경쟁력에도 구조적인 타격을 주었다. 디유통 물류창고 화재 사건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단계 화재 조사 소극적 진행. 디유통의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였다. 이는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적 위험관리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의 초기 내부조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비상 대피로 관리, 부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외부 공개 시점에서 축소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컸으며 결과적으로 조사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화재 초기 조사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더라면 사건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소극성은 이후 모든 단계에서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2단계 구조적 문제 은폐. 화재의 근본 원인은 건물 구조적 결함, 소방설비 부재, 비상대피 경로의 불충분에 있었음에도 디유통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보상 비용, 대규모 설비 교체 비용을 우려하여 사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로 인해 안전 시스템 개편이 지연되었다. 단기적인 이미지 관리와 비용 절감을 우선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호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를 은폐한 것은 ESG 평가의 사회S 영역에서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문제로 인식되었다. 3단계 평판 악화 및 규제 강화. 사건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희생자의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었다. 이는 디유통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관리와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식했다. 사건의 장기적 여파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정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디유통뿐 아니라 전체 유통업계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디유통은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선제적 개선의 리더가 아니라 규제 대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규제 강화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 운영 절차 복잡화, 그리고 평판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켰다. 사건 초기에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태도가 있었다면 장기적 규제 부담과 평판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3. 지전자 하청업체 성희롱 은폐 사건 내부조사 실패 메커니즘 상세 분석. 1단계 피해자 신고 묵살. 지전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정식 절차를 통해 인사부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즉각적인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묵살되었다. 인사부서와 경영진은 사건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리스크, 거래관계 악화, 규제기관 개입을 우려하여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절차는 부재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전담 조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해자와의 분리, 근무지 변경, 심리상담 지원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는 조직 차원의 성희롱 대응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2단계 조사 미술시 및 2차 피해 발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조사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되거나 사건 자체가 축소 부인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도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2차 피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고립되거나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본질이 성희롱이라는 인권 침해 문제에서 기업의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로 확대되었다. 내부 조사 지연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내부 조사 실패가 단순히 사건 해결 지연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적 신뢰 상실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이다. 3단계 ESG 평가 하락.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지전자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착수했다. ESG 평가에서도 사회 S 영역과 거버넌스지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하락이 나타났다. 사회 S 리스크. 피해자 인권 보호 실패, 성희롱 방지 제도 형식화, 젠더 다양성 포용성 평가 악화. 거버넌스지 리스크. 내부 통제 부실, 성희롱 대응 매뉴얼 부재, 독립적 조사기구 결여. 결과적으로 지전자는 ESG 컨설팅 기관과 투자자 모두로부터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 인식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청업체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원천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까지 확장되면서 지전자 전체의 지속 가능 경영 신뢰도를 훼손했다.